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철호 프로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전거 TMI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자전거 TMI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 자전거 커뮤니티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자전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확실히 자전거 커뮤니티는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시작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확실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들 뭐 그런 경험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뭐 동호회에 처음에 뭐 이렇게 가입하는 어떤 그런 루트에 대해서 막막해가지고 동호회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동호회를 가입을 했더니 자소서를 제출하라 그러고, 어떤 곳은 뭐 가입 비용도 받고 어떤 곳은 참여를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나의 페이스와 맞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나는 거기에 힘들게 따라가야만 했고, 뭐 그런 많은 이슈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전거 커뮤니티의 어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 보니 막막하니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타러 가려니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동호회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정보력.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호회 내에서 얻는 이 정보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어떤 동호회는 정말 잘 알고 계신 고인물 분이 계셔서 좋은 정보를 날라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얕게 알고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엉뚱한 정보를 퍼서 나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근데 그런 얘기들을 또 접하는 초보 그 라이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동호회에서 얻는 이 정보가 좀 뭐랄까 단점의 하나가 아닐까. 어차피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동호회라는 게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호회의 품질은 그 모임을 리드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잘 맞으면 같이 가는 거고, 근데 잘 안 맞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고객님한테 저 너무 화나요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승전 동호회에서 그러던데? 저도 간혹가다 뭐 다른 동호회 사람들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탈 때가 있는데 자전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외에도 동호회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기 싫을 때 전화가 와서 타게 만들기도 하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와 억지로 끌려 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게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균형이 잘 맞으면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이끌어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텐션이 너무 좋을 때 또 살짝 텐션 떨어지는 분을 또 끌고 당겨서 같이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취미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근데 이제 뭐 친목 모임으로서 또 역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친목 모임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죠. 친목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자전거라는 걸 주제로 해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동호회도 그렇게 친목 모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가 뭔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모임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이 또 쪼개지게 됩니다. 어디 라이딩 갈 건데 뭐 나와라 그럴 때 물어보죠. 누구 나와? 걔 나오면 안 나가.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좁혀버리는, 진짜 심각한 경우 그것 때문에 동호회를 떠나는 게 자전거를 접는 거랑 같은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제법 봤어요. 네, 이런 커뮤니티 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중립, 그리고 시간 약속 칼같이 잘 지키시고 사람으로서 참 괜찮다 라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튀어나가는 분들 보면 뭔가 사람의 욕심,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 이런 게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튀어나가셔서 또 그런 분들끼리 모이시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신기해요. 동호회 들어가면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나보다 어려, 그럼 반말을 시작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리딩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 관계를 되게 친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지내요. 근데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좀 젊은 세대들은 당신은 나를 처음 봤는데 왜 말을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해야 되면서 또 젊은 친구들한테도 어떤 이런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뭐 그냥 성인으로서 사람의 성인으로서 바라봐 줘야 되는데 넌 나보다 어리니까 그냥 내가 좀 편하게 할게. 아, 이거는 좀 그렇죠. 자전거 동호회는 특성상 남자가 많고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또 여성 멤버들과의 약간의 약간 좀 민감한 문제라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동호회가 몇 년 차쯤 되면 꼭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 문제와 어떤 특정한 한 명의 그 여왕벌의 문제, 남녀 간의 이성 문제는 충분히 모든 동호회에서, 모든 커뮤니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남녀 간의 교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뒤에선 다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몰래 만났으니까 누군가 한 명이 스르륵 나가.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와 사귀다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은 또 이분 만났다가 또 저분 만났다가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케이스를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허다하게 좀 저는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왕벌의 문제. 그렇죠. 여왕벌이 둘일 수는 없다는 게 큰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사교적인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있으신 분들, 나를 케어해주는 오빠들, 동생들이 많을수록 어떤 본인의 이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리더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해서 좋긴 한데 다른 여성 회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경우에 많이들 싸움이 나죠. 왜 내가 친 봉엔 안 나오고 걔가 친 봉엔 나가는 거야? 나 서운해 오빠.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가 커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동호회의 존립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개인이 자전거를 그만두는 그런 사고까지 생기니까 맞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한테 지치고 사람한테 치여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싫어진다는 거는 최대한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필요 이상의 침묵, 필요 이상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조금 불화를 겪는 그런 그렇죠.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와중에서 잘 또 해결을 맞아요. 해요. 네. 근데 이게 사람 모이고 뭐 어떤 친목이나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약간 나는 자전거만 타고 싶은데 오늘 라이딩 끝났으니까 빠빠이 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이 자전거라는 것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발생을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네,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괜히 계속 왕따 아니 왕따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불안한 거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목 성향의 이런 모임들보다 액티비티 성향의 커뮤니티가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친목을 도모로 하는 그런 모임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액티비티 위주로 정말 나는 정말 라이트하게 자전거만 딱 즐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존립을 하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액티비티 성향의 모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 말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커뮤니티가 많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해외에서 사실 저는 많이 보거든요. 해외에서는 다음 달에 충주 그란폰도에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나가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우리 운동하자 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같이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동호회 들어가서 동호회하고 사람들 사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란폰 나가시나요?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 가면 또 같이 가서 같이 놀고 먹고 하고 또 와야 되니까 그런 약간 부담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들도 요즘 특히 뭐 벨로라운지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벨로라운지에서는 ASAP라는 액티비티 성향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요. 라이딩 리더를 5분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페이스 뭐 25km에서 35km 뭐 코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그리고 뭐 보급지는 한 번 쉴 거고 그래서 라이딩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공지를 스트라바에 올립니다.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와 코스 그리고 뭐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면은 참석 누르셔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공지사항에 그걸 남겨놨어요. 전화번호 공유하지 마셔라. 그런 거 이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뭐 호구조사 못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라이딩만 즐기고 깔끔하게 집에 가셔라 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한 30-40명 정도 벌써 그렇게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좀 더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리더들이 나와야지 더 많은 라이딩이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라이딩 리더 2분을 더 뽑을 예정이에요. 2분 정도를 더 추가 확충을 해서 라이딩 예정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매거진 안에서도 저희는 솔로 라이더들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지만 솔로 라이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벌이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펑크가 나도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도로에서는 펑크 나거나 기재 트러블 생겨도 택시 부르면 되는데 산에서는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벌 타시는 분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이제는 소셜 그래벌 라이딩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도 스트라바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벨로라운지 ASA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울 베이스를 많이 하죠. 네, 서울 베이스로 많이 하고요. 거의 저희 벨로라운지 지점들이 전국에 지금 점점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베이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꼭 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라이딩 리더 분이 여기서 모이자 하면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활동하시는 곳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초보자분들, 코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뭐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리고 뭐 라이딩도 하시고 그래서 피드백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우리 빨리 플랫폼 만들어야겠네요. 소셜 라이드를 다 모으는 그렇죠.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둔 어떤 라이딩 리더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라이딩도 만들어서 개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네. 개발자분 연락 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친목 성향의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뭐 몇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네, 친목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뭐 활발하게 잘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중립의 성향을 지키시면서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지켜야 될 사회적인 서로의 배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준다면 사실 친목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친목보다는 확실히 나는 운동이 좋아 라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잘 발달돼서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조금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전거, 비싼 자전거, 네 자전거, 싼 자전거. 왜 갈러? 왜 가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과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커뮤니티는 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친목 성향의 커뮤니티 그리고 액티비티 성향의 커뮤니티, 지금 저희가 두 가지의 커뮤니티를 알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나는 친목 커뮤니티가 맞다, 나는 액티비티 커뮤니티가 맞다 판단하셔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ASAP나 아니면 바이크 매거진 그런 라이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정보 항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면은 네, 라이딩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클 컨텐츠 자전거 TMI 시간이었고요.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장입니다. 박철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